안녕하세요. 속보TV입니다. 오늘은 군사대국화 되어가는 아베 정권의 의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일본이 내년 국방 예산으로 하나 60조 원대의 공격적 방위 예산을 확정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30일 이 같은 사업 비용을 포함해 2020 회계연도 방위 관련 전체 예산 요구액으로 2019년도 예산액보다 1.2% 많은 5조 3,223억 엔을 확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주의 깊게 살펴볼 항목으로는 수직 이착륙 F-35B 6대 구매와 함재기를 탑재할 수 있는 이즈모 경항모 개조 착수, 공중급유기, 수송기 4대, 호위함 2척, 잠수함 1척 등 전반적으로 방위적 개념의 도입보단 공격적 성향의 무기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장기적으론 SM-3 미사일 구매, 이지스 구축함 추가 건조, F-35A 105대 추가 도입 등 군사 대국화의 움직임을 점진적으로 갖춰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멀리 떨어진 적 기지를 선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논란에도 장거리 순항 미사일의 도입을 추진함에 따라 공격을 당했을 때 비로소 방위력을 행사한다는 전수방위 원칙은 유명무실해졌습니다. 아베 일본 총리가 2012년 재집권한 후 일본 방위 예산은 이번까지 8년 연속 가파르게 증가해왔는데요. 그는 집권 기간 동안 언론 통제, 한일 경제 보복, 북한, 중국과의 마찰 등을 명분 삼아 일본이 전쟁 가능한 보통 국가로 탈바꿈하도록 개헌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비난 속에서도 아베가 군사대국화하며 전쟁 가능 국가로의 변신을 왜 그토록 염원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잃어버린 20년 탈피와 경제 활성화. 현재 일본은 자위대를 갖고 있지만 현행 헌법상 직접 군대를 파견할 수도 없고 무기를 수출할 수도 없는데요. 전쟁 가능 국가가 되면 일본은 우수한 기술력과 자본을 바탕으로 중공업과 첨단 기술 산업 분야에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해낼 수 있습니다. 동시에 도미노처럼 산업 전반에 걸쳐 경제 활성화의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고 이런 경제력을 바탕으로 20년 이상 이어져온 경제 침체기를 탈피하고 동북아에서 중국과 대등한 위치에서 패권 경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민심과 정치적 집권.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고도 경제 성장과 평화 헌법이라는 큰 축이 무너진 가운데 일본인들은 자신감을 잃었고 미래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는데요. 더욱이 2011년 진도 9.0이라는 전무후무한 지진이 일본 열도를 흔들고 이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일본 열도 전체가 방사능 국가로 낙인 찍히며 민심은 그 끝을 모를 정도로 추락했습니다. 아베는 이런 민심을 가라앉히기 위해 언론을 통제하고 우미나 정책을 펼치면서 산적해 있는 재정 문제와 정치 개혁, 행정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전쟁 가능 국가로의 변신을 꾀할 수 있는 국가 전환의 기회로 잡은 것입니다. 이어 이런 정책을 펼치고 완성시키기 위해선 국민들의 지지와 결집이 필수적인데 그 수단으로 한일 갈등, 경제 보복, 북한, 중국과의 마찰 등 대외적인 요소로 국내 민심을 확보해 정치적 기반을 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아베 나름의 대의 명분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주변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한국과의 마찰을 멈추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한국인으로서 이런 아베의 전략에 차질을 줄 수 있는 방법은 보이콧과 일본 여행 안가기입니다. 이상 속보TV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